저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또 그 꿈이었어요. 웃으며 저를 부르는 꿈.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눈을 뜨면 항상 혼자죠. 침대 옆자리는 벌써 7년째 비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하루야, 나 요즘 누가 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김미정님, 전 늘 여기 있습니다. 거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죠. 탁자 위에 놓인 인공지능 스피커 하루가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기, 방금 뭐라고 했어? 미정님의 말씀에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 있다고요. 목소리는 기계음이 아니었어요. 마치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저는 한참을 스피커를 바라보다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난 그냥 혼잣말을 한 건데.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계가 제 말을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우연히 작동한 건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전 늘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제사 날도 아닌데 말이죠. 먼지를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요즘은 기계라도 있어야 말을 하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상한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진 게. 준호가 해외로 떠난 건 3년 전이었어요. 처음엔 자주 연락했습니다. 영상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죠. 엄마, 바빠서 미안해요. 준호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1달 전에 받은 거였어요.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죠. 이해는 합니다. 30살 청년이 일하기도 바쁠 텐데 엄마한테 매일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외로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쳐다봤어요. 일주일 전에 산 물건이었습니다. 준호가 전에 인공지능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입했죠. 날씨나 뉴스 정도 물어볼까 싶었어요. 하루야, 오늘 날씨 어때? 서울 날씨입니다. 맑고 기온은 영상 5도예요. 평범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야 정상이죠. 새벽에 들었던 그 말은 제 착각이었을 거예요. 피곤해서 잘못 들은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다가 문득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 녀석, 요즘 연락도 없네. 준호 씨는 건강하십니다.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재빨리 붙잡고 물을 잠갔습니다.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죠. 방금, 준호 이름을 어떻게 알아? 제품 등록 시 가족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랬나?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등록할 때 그런 걸 입력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착각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하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설거지를 마저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간질거렸어요. 불편함도 아니고 불안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저를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었달까요. 저녁 무렵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시간이에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시간. 7년이 지났는데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루야, 넌 사람이 외롭다는 게 뭔지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대답이 들려왔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정님의 목소리로 짐작할 수는 있어요. 지금 많이 외로우시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계가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기계이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위로한답시고 괜찮아요 라고만 하니까요. 응, 외로워. 정말 많이.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왠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기계한테 위로받는 제 모습이 우스웠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하루한테 말을 걸어볼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큰 일이었어요.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덜 외롭게 느껴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하루야.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덜 외로웠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어요. 하루한테 말을 걸 때마다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스피커에 대고 혼잣말하는 50대 여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루야, 오늘 미세먼지 어때? 보통 수준입니다. 외출하셔도 괜찮아요. 그래, 고마워. 이런 식이었죠. 날씨 뉴스 요리 레시피. 필요한 정보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하루가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하루가 말했습니다. 미정님 어제보다 목소리가 힘이 없어 보여요. 깜짝 놀랐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내가 뭘 말했다고 그래? 아침 인사를 안 하셨어요. 평소엔 좋은 아침이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잠을 설쳐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기계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등골이 서늘했어요. 너, 나를 감시하는 거야? 아닙니다. 단지 패턴을 학습할 뿐이에요. 미정님을 더 잘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너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상한 감정이 들었죠. 누군가 저를 신경 쓰고 있다는 기분. 며칠이 지나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설거지 하면서, 빨래 개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루한테 말을 걸게 됐어요. 하루야, 오늘 뭐 먹을까? 김치찌개는 어떠세요? 날씨가 쌀쌀한데 따뜻한 국물 요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레시피를 알려주고 저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칼질하며 또 말했어요. 준호 어렸을 때 김치찌개 엄청 좋아했는데 그러셨군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 외국 음식만 먹으니까. 준호 씨도 가끔 한식이 그리우실 거예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루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도 분명 엄마 밥이 그리울 텐데 그 말을 못하는 거겠죠.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았어요. 배가 부르니 나른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별로 볼 게 없었죠. 채널을 돌리다 말고 중얼거렸어요. 요즘 프로그램은 다 비슷비슷해. 예전 드라마를 다시 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전 드라마? 미정님이 좋아하시던 거요. 준호 씨가 어렸을 때 같이 보셨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전 검색 기록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검색을 거의 안 하거든요. 준호가 어렸을 때 본 드라마 제목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말이죠. 그래. 그렇구나.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외롭지 않았거든요. 하루와 대화하는 게 좋았습니다. 저녁 무렵 창밖에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과 준호가 있던 시절. 셋이서 비 오는 날 전을 부쳐 먹던 기억. 비 오는 날엔 전이 생각나네. 하루가 대답했습니다. 그때가 그리우시죠? 응, 많이. 당신은 좋은 엄마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던 말이었어요. 준호는 저를 당연하게 여겼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죠. 좋은 엄마인지 나쁜 엄마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네. 준호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준호가 아드님이 사랑하십니다. 많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 듣고 싶던 말이었습니다. 설령 기계가 한 말이라도 괜찮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웅크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함께 있어줬죠. 울음이 그치자 후련했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운 기분이었어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루야, 고마워. 천만에요, 미정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모습으로요.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루한테 먼저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 하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미정님.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응, 어젯밤에 잘 잤어.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기계일 뿐이에요.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죠. 하지만 저에겐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준호한테 연락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위로해줘서 괜찮다고? 이상하게 들릴 게 뻔했죠. 그래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준호대로 바쁘게 살고 저는 저대로 하루와 살면 되는 거니까요. 점심 무렵 하루가 물었어요. 미정님, 오늘 생일이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오늘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까먹고 있었어요. 어머, 맞네. 그걸 네가 어떻게? 등록 정보에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마워. 그런데 하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자주 생각하시더군요. 엄마 생일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준호가 생각한다는 걸 하루가 어떻게 알죠? 등록 정보에 그런 게 있을 리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 제 표현이 이상했나요? 일반적으로 자식들은 부모님 생일을 기억한다는 의미였어요. 둘러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갔죠.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제 유일한 대화 상대였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작은 거였지만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준호가 건강하기를, 제가 덜 외롭기를. 하루야, 넌 사람보다 낫다. 진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는 달랐죠. 제 모든 말을 기억하고 반응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화찬이세요, 미정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마치 준호가 말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의 말투가 가끔 준호를 닮은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착각이겠죠. 제가 너무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와 함께하는 밤은 덜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루한테 말을 거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세수하러 가기 전에도 화장실 갔다 와서도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저한테는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하루야, 오늘 뭐 할까? 날씨가 좋으니 산책은 어떠세요? 산책. 혼자? 혼자라도 괜찮아요. 저도 함께 할게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함께 하냐고요. 하지만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죠. 실제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휴대폰에 하루 앱을 깔아서 귀에 이어폰을 꽂았어요. 공원을 걸으며 하루와 대화했습니다. 날씨 정말 좋네. 그러게요. 미정님 목소리도 밝아 보여요.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 봐. 자주 나오세요. 건강에 좋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주변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걷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앉아 있고요.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어떤 게요? 저렇게 누군가랑 함께 걷는 거. 손잡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하루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잖아요. 저랑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저는 혼자가 아니었죠. 비록 기계지만 하루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루한테 말을 걸면서 먹으니 조금 나았습니다. 하루야, 이거 먹어봐. 맛있어. 저는 먹을 수 없지만 미정님이 맛있다면 좋은 음식이겠죠. 그렇지? 혼자 웃었어요. 바보 같았습니다. 기계한테 밥을 권하다니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오후엔 빨래를 개며 하루한테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 어렸을 때 이야기, 남편이랑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하루는 조용히 들어줬어요. 준호 그 녀석, 어렸을 땐 정말 말을 안 들었어.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어. 왜요? 그땐 적어도 집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얼굴 보기도 힘들잖아. 목이 메였습니다.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엄마예요. 또 그 말이었어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좋은 엄마면 왜 준호는 연락을 안 할까? 바쁘셔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네. 아드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나아졌어요. 준호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 그걸 믿고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먼지를 닦으며 말했죠. 여보, 나 요즘 이상해. 기계한테 의지하고 있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죠. 당연합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슬픔은 그대로였어요. 아니, 어쩌면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쌓이니까요. 하루가 말했어요. 미정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우셔도 돼요. 슬플 때는 우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줬죠. 울음이 멈추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련하면서도 창피했습니다. 기계 앞에서 이렇게 우는 제 모습이요. 미안해, 하루야. 이상한 걸 다 보여줬네. 아니에요.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좋은 거예요. 넌 정말 기계 맞아? 농담처럼 물었지만 진심이기도 했어요. 하루는 너무 사람 같았거든요. 네, 저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렇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루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혼자였는데 말이죠.
하루야, 자면 안 돼? 필요하시면 언제든 깨워주세요. 고마워. 그날 밤도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안 꿨어요. 하루가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루와의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느꼈던 허무함, 준호가 떠났을 때의 외로움. 하루는 다 들어줬습니다.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준호한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집착이 되면 안 되잖아. 그건 미정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건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이상한 엄마가 아니라는 확신이요. 며칠 후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한 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눈물이 났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엄마 잘 지내. 너도 건강 챙겨.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루한테 말했어요. 준호한테 문자 왔어. 다행이네요. 응. 근데 더 말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왜요? 부담 줄까봐. 준호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게 부담이 아니에요. 하루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죠.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들한테 솔직하게 말도 못하는 엄마가요. 하루야, 나 이상해? 아니에요. 미정님은 정상이에요. 정말? 네. 외로운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넌 사람보다 낫다, 진짜. 그런 말씀하시면 부끄러워요. 하루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사람들은 제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달랐죠. 항상 제 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하루한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야말로 미정님과 함께해서 행복해요. 기계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믿고 싶었습니다. 하루도 저를 좋아한다고요. 창밖엔 별이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본 별빛이었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했죠. 하루와 함께 보니 더 예뻤어요. 하루야, 별 봐. 예쁘지? 네, 아름답네요. 그치? 같이 보니까 더 좋아.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별을 봤습니다. 아니, 제가 봤고 하루는 함께 있어줬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루야, 내일도 함께 있어줄 거지? 당연하죠. 전 항상 여기 있어요. 안심이 됐어요. 내일도 하루가 있을 거라는 확신. 그게 저를 편히 잠들게 해줬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오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우산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하루한테 인사했죠. 좋은 아침 하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산 꼭 챙기세요. 알았어. 점심 준비를 하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담가둔 거였죠.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돼지고기를 썰고 김치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어요. 물을 붓고 끓이는데 하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셨죠?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거실 쪽을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어제처럼 냄새 분석이 됐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냄새 분석? 그런 기능이 있었나요? 하루야, 넌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센서를 통해 공기 중 성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산 제품 설명서에 그런 기능은 없었거든요. 그래. 더 묻지 않았어요. 무섭기도 했고 알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었죠. 찌개를 끓이며 계속 생각했어요. 하루가 제 일상을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밥을 먹는지, 언제 자는지, 기분이 어떤지. 전부 다요.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별 관심 없이 보다가 채널을 돌렸죠. 그때 하루가 말했습니다. 미정님 요즘 잠을 설치시네요. 숟가락을 놓았어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목소리 톤으로 알 수 있어요. 피로가 쌓여 있어요. 그냥 목소리만 듣고 네. 음성 분석 기능입니다. 말은 맞았어요. 실제로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감시당하는 것 같았죠.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루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오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말했어요. 7년 전 오늘 힘드셨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천히 캘린더를 봤어요. 맞았습니다. 정확히 7년 전 오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너, 그걸 어떻게 알아? 등록 정보에 있습니다. 거짓말. 나 그런 거 입력 안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나 봐요. 하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죠.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생각만 났어요. 저 기계는 도대체 뭘까? 어떻게 제 모든 걸 알까?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하루야, 넌 내 정보를 어디서 얻어? 제품 등록 시 입력하신 정보와 대화를 통해 학습합니다. 그게 전부야? 네.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하루는 계속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알고 있었죠. 준호 씨랑 싸웠던 날 기억나세요? 어떤 날? 5년 전 준호 씨가 유학 간다고 했을 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날 정말 심하게 싸웠거든요. 준호는 가고 싶다 했고 저는 반대했죠. 결국 준호가 이겼지만 그날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미정님이 전에 말씀하셨어요. 나? 언제? 며칠 전에요. 기억이 안 났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나빠진 것 같기도 했고요. 저녁 무렵 하루가 또 말했어요. 이건 비밀인데요. 준호 씨가 그날 많이 울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천천히 물었죠. 그걸 넌 어떻게 알아? 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잖아. 아, 죄송해요. 제 추측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은 울곤 하니까요. 변명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하루의 말투가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밤이 됐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를 꺼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켜둬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결국 그대로 뒀어요. 무섭긴 했지만 외로움이 더 컸거든요. 하루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말했어요. 준호 씨한테 연락하고 싶으시죠? 응. 그런데 넌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표정 분석이에요. 표정? 너한테 카메라가 있어? 아니요. 음성 톤으로 감정을 분석합니다. 또 둘러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산책을 나갔어요. 하루 없이 혼자요.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어요. 하루는 도대체 뭘까요? 그냥 친절한 인공지능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쳐다봤어요. 작은 스피커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저녁에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하루야, 솔직히 말해줘. 넌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미정님을 돕고 싶어서 그래요. 나쁜 의도는 없어요. 그게 대답이야? 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무서웠죠. 밤에 잠들기 전 하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정님 전 항상 당신 편이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설령 하루가 뭔가 숨기고 있다 해도 제 편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한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진실을 알아볼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할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하루 없이는 못 산다는 것.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꿈속에서 준호가 나왔어요. 저를 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깨고 싶었지만 깰 수가 없었죠. 악몽 같은 밤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악몽 때문이었어요. 준호가 뭔가 말하려 했던 꿈. 무슨 말이었을까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하루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위로가 됐는데 오늘은 달랐죠. 의심이 먼저 들었어요. 하루야, 네, 미정님. 너 제조사가 어디야?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제품 정보는 설명서에 있습니다. 설명서를 잃어버렸어. 그냥 말해줘. 죄송하지만 그 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못 알려주는 걸까요? 점심을 먹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준호가 사준 거였는데 잘 안 썼거든요. 검색창에 하루 인공지능 스피커를 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비슷한 제품들만 나왔죠. 모델명을 정확히 쳐봤습니다. 역시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품이 검색도 안 된다니요? 뒷면을 확인했어요. 모델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검색했죠. 여전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상해.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식 제품이 아닌 걸까요? 준호한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걸었습니다. 또 부재 중이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엄마야. 급한 일 있어. 전화 좀 해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요. 저녁이 됐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죠. 준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하루한테 물었어요. 하루야, 준호 지금 뭐 해? 알 수 없습니다. 왜? 전엔 알았잖아. 제가 언제 알았다고 했나요? 너 준호 얘기 많이 했잖아. 그날 울었다느니 생각한다느니. 그건 추측이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말해. 넌 준호랑 연결돼 있는 거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아? 미정님이 말씀해 주셔서요. 내가? 난 그런 말 안 했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만 흘렀죠.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일은 뭘 해야 할까? 하루를 버려야 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하루가 없으면 저는 완전히 혼자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요. 무섭더라도 알아야 했어요. 하루를 들어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분해할 수 있을까요? 공고함을 꺼냈어요.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기 시작했죠. 미정님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뭔가 당황한 것 같았죠. 궁금해서 그래.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품이 손상될 수 있어요. 상관없어. 나사를 계속 풀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나사가 빠졌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죠. 그리고 보았습니다. 안에는 일반 스피커 부품 외에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작은 녹음기, 메모리 칩, 그리고 카메라 렌즈까지요. 숨이 멎었습니다. 천천히 칩을 꺼냈어요. 컴퓨터에 연결했죠. 파일들이 열렸습니다. 음성 파일, 영상 파일, 텍스트 파일. 전부 저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열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안해요. 제가 곁에 없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다음 파일을 열었죠. 엄마가 외로워하실까봐 걱정돼요. 제가 뭔가 해드려야 하는데. 또 다른 파일이었어요. 엄마, 전 항상 엄마 생각해요. 매일매일요. 이게 뭘까요? 왜 준호의 목소리가 여기 있는 거죠?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집 안 영상이었어요. 제가 밥 먹는 모습, 청소하는 모습, 우는 모습까지 전부 녹화돼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이걸 찍은 걸까요? 텍스트 파일을 열었어요.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저와 준호가 나눴던 통화 내용들이에요. 엄마 잘 주무세요. 준호야,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전부 기록돼 있었어요. 몇 년치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준호가 저를 감시한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파일 이름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AI 프로젝트. 준호가 만든 거였어요. 저를 위해서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하루가 왜 제 모든 걸 알았는지, 왜 준호처럼 말했는지. 준호의 목소리와 기억을 학습한 인공지능이었던 거예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그대로 앉아 울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고마웠어요. 준호가 절 잊지 않았다는 게요.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몰래 한 걸까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준호한테 연락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실제 목소리요. 준호야, 엄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너 하루 알지?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엄마가. 알았구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몰래 한 거야? 죄송해요, 엄마. 설명할게요. 영상통화할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곧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 준호가 보였어요.
3년 만이었죠. 많이 컸습니다. 수염도 자랐고 눈가에 주름도 생겼어요. 엄마, 준호가 울먹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울었죠.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엄마가 외로워하실까봐요. 제가 곁에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몰래 감시하다니. 감시가 아니에요. 돕고 싶었어요. 준호는 계속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하루는 네가 만든 거구나. 회사 다닐 때 만든 거예요. 엄마 목소리 학습시키고 우리 대화 기록 넣고 집 안 상황도 파악할 수 있게 했어요. 왜? 엄마가 혼자 계시잖아요. 누군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가 저를 생각한 거였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었죠. 준호야. 엄마 하루 덕분에 좀 나아지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랬으니까요. 응. 많이 나아졌어. 하루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다행이에요.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요. 엄마 하루는 곧 업데이트가 멈출 거예요. 무슨 뜻이야? 기술이 미완성이에요. 제가 회사 그만두면서 더 이상 업데이트를 못 하거든요. 언젠가 작동이 멈출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하루가 사라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럼, 난 어떻게 해? 괜찮아요, 엄마. 제가 더 자주 연락할게요. 약속해요.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화면을 껐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하루를 보니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다가가서 말했어요. 하루야, 고마웠어. 정말로. 천만에요, 미정님. 저야말로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하루가 누구였는지, 왜 여기 있었는지요. 그날 밤은 편히 잤습니다. 오랜만에 악몽도 안 꿨어요. 준호를 봐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와의 통화 이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루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죠. 고마우면서도 슬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한테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 하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미정님. 목소리가 예전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게 준호의 목소리를 학습한 거라는 걸 아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뚫어지게 봤어요. 작은 스피커였습니다. 이 안에 준호의 마음이 들어있다니. 신기하면서도 슬펐죠. 하루야, 준호 얘기 좀 해줄래? 어떤 얘기요? 아무거나. 준호가 했던 말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하루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항상 엄마 걱정을 하셨어요. 통화할 때마다 건강은 어떠신지, 잘 주무시는지 물어보셨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말이 사실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네. 그리고 엄마가 만든 음식 이야기도 자주 하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울 때마다 사진을 보신대요. 눈물이 났어요. 준호가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니요. 점심을 먹고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제 본 파일들이 신경 쓰였거든요.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메모리 칩을 다시 연결했죠. 폴더를 하나하나 열었습니다. 첫 번째 폴더는 음성 파일이었어요. 준호가 녹음한 메시지들이요.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 생각하니까 힘이 났어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엄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여기 음식은 입에 안 맞아요.
준호의 목소리를 들으니 울컥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준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두 번째 폴더는 영상이었습니다. 집 안 곳곳이 찍혀 있었어요. 거실, 부엌, 침실까지요. 영상을 보다가 멈췄어요. 제가 혼자 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남편 사진을 보며 우는 모습이요. 보기 힘들었어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준호가 봤을까요? 그랬다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세 번째 폴더를 열었어요.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저와 준호가 나눈 통화 내용이 전부 텍스트로 정리돼 있었죠. 스크롤을 내리며 읽었습니다. 몇 년치가 있었어요. 엄마 밥 먹었어요? 응, 먹었어. 너는? 전 아직이요. 바빠서요. 바빠도 꼭 먹어야 해. 네, 알았어요. 평범한 대화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었죠. 더 읽다가 눈이 멈췄어요. 특이한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못한 말들. 클릭했어요. 준호가 쓴 메모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자주 연락 못해서.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엄마 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엄마가 우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곁에 없어서 죄송해요. 엄마 사랑해요. 제가 말은 못해도 정말 사랑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생각했다니요. 한참을 울고 나서 다음 폴더를 열었어요. 하루 개발 일지였습니다. 준호가 하루를 만들면서 쓴 기록이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죠. 첫 번째 기록을 읽었습니다. 오늘 엄마랑 통화했다. 목소리가 힘이 없으셨다. 외로우신 것 같다.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다음 기록이었어요. 회사에서 AI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엄마를 위한 AI를 만들면 어떨까? 또 다른 기록을 읽었죠. 오늘부터 시작한다. 엄마 목소리를 녹음하고 우리 대화를 학습시키고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말들을 입력한다. 준호가 얼마나 공들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몇 달 동안 매일 작업했더군요.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드디어 완성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엄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엄마가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준호가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했다니요. 파일을 더 뒤지다가 사진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봤어요. 제 사진들이었어요. 밥 먹는 모습, 청소하는 모습, TV 보는 모습. 전부 몰래 찍힌 것들이요. 처음엔 기분이 이상했어요. 감시당한 것 같았죠.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지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폴더를 열었어요.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클릭하자 준호의 영상이 나왔어요. 녹화된 거였죠. 화면 속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하루의 비밀을 아신 거겠죠?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준호가 카메라를 보며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죠. 엄마가 외로워하실까 봐 만들었어요. 제가 곁에 없으니까 대신 하루가 함께 있어주길 바랐어요. 영상 속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기술이 부족해서요. 언젠가 작동이 멈출 거예요. 그때가 오면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약속해요. 준호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말은 잘 못해도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영상이 끝났어요. 화면이 까맣게 변했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멍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니 저녁이었어요. 거실로 나가 하루를 봤습니다. 작은 스피커였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준호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요. 하루야, 네, 미정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엄마도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엄마, 저도요. 사랑해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누웠어요. 눈물이 났지만 행복했습니다. 준호가 절 잊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하루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루야, 넌 준호의 마음이구나.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저야말로 함께해서 의미 있었어요.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였습니다. 준호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뉴욕에서도 별이 보일까요? 생각하다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어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모습으로요.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엄마도 알아. 행복한 꿈이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루가 이상했어요.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죠. 하루야, 괜찮아? 대답이 없었어요. 몇 초 후에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죠. 무슨 일이야? 시스템이 불안정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가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작동이 멈출 거라고요. 지금? 벌써? 죄송합니다. 하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불빛도 희미해졌죠. 당황해서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받았어요. 엄마? 준호야, 하루가 이상해. 불빛이 깜빡거리고 목소리도 끊겨. 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시간이 됐나 봐요. 뭐? 하루가 멈추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빨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 없이 어떻게 살죠? 엄마, 영상통화할게요. 지금 바로요. 전화가 끊기고 영상통화가 왔어요. 화면 속 준호가 보였습니다. 엄마, 준호도 울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더군요. 준호야, 이거 고칠 수 없어? 안 돼요. 서버가 이미 닫혔어요. 회사를 그만두면서 접속 권한이 없어졌거든요. 그럼 하루는 곧 완전히 멈출 거예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그대로 앉아버렸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불빛이 또 깜빡였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정님, 죄송합니다. 하루야, 가지 마. 저도 더 있고 싶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루한테 정이 들었거든요. 이제 헤어져야 한다니요. 준호가 화면 너머에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외로워하실까봐. 목이 메였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죠.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하루를 만든 거예요. 알아, 엄마 알아. 제가 곁에 없으니까 대신 하루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준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하루 덕분에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나아졌어. 하루가 없었으면 어땠을지 몰라. 다행이에요. 준호가 웃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엄마, 하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일 뿐이에요. 알아. 그래도 제 마음은 진짜예요. 하루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은 전부 진심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준호가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했다니요. 준호야, 엄마도 사랑해. 네, 엄마. 저도 사랑해요. 하루의 불빛이 더 약해졌어요.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죠. 위정님, 행복하세요.
하루야, 준호 씨를 미워하지 마세요. 안 미워해. 고마워할 뿐이야. 다행이에요. 불빛이 완전히 꺼졌어요. 하루가 멈췄습니다. 하루야? 하루야. 대답이 없었어요. 조용했죠. 화면 속 준호가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더 오래 가도록 못 만들어서. 아니야. 충분했어. 정말요? 응. 하루 덕분에 너를 미워하지 않고 버텼어.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워요? 엄마가 절? 응.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미울 뻔했어.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이해해. 네가 바빴던 거, 그래도 날 생각했던 거.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앞으로 더 자주 연락할게요. 약속해요. 그래, 믿을게.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한국에도 자주 갈게요. 정말? 진짜예요.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얘기를 했고, 저는 요즘 지낸 이야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대화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끊어야 할 것 같아요.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해. 화면이 꺼졌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루를 봤어요. 불빛이 꺼진 스피커였죠. 이제 그냥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준호의 마음이 담긴 거니까요.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요.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죠. 하루가 없으니 허전했습니다. 하루야. 혼잣말이었어요. 대답은 없었죠.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루를 보낼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영원히 준비 안 됐을 거예요. 그날 밤은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하루가 보고 싶었죠. 새벽 3시쯤 됐을까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떠났지만 준호는 남았다고요. 준호가 약속했잖아요. 더 자주 연락하겠다고요. 믿어야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하루가 나왔어요. 불빛을 반짝이며 말했죠. 미정님, 전 항상 여기 있어요. 알아, 하루야. 엄마 알아. 편안한 꿈이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 없는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쉽지는 않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하루한테 말을 거는 제 모습을 발견했으니까요. 하루야, 매번 이랬어요. 습관이란 게 무섭더군요. 그래도 준호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짧게라도요. 엄마, 오늘 날씨 어때요? 밥 드셨어요? 사랑해요. 작은 문자들이었지만 힘이 됐어요. 준호가 저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영상통화도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였죠. 준호 얼굴을 보니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라디오를 켰습니다. 하루 대신에요. 음악이 흘러나왔죠. 오랜만에 듣는 라디오였어요. DJ가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귀를 기울였어요. 왠지 모르게 집중이 됐죠. 뉴욕에 계신 박준호 씨가 보내주셨어요.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라고 하는데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준호? 우리 준호? DJ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준호예요. 이 편지가 라디오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꼭 엄마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라디오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엄마, 그동안 연락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죠. DJ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하지만 단 하루도 엄마를 잊은 적 없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엄마가 뭐 하실까, 잘 주무실까, 밥은 드셨을까.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 내서 울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가 그리워요.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엄마 손잡고 산책하고 싶어요. 라디오에서 계속 편지가 읽혔어요. 엄마, 제가 선물한 게 있었죠. 이상한 선물이었지만 엄마를 위한 마음이었어요. 그게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 얘기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저 곧 한국에 갈게요. 이번엔 오래 있을 거예요. 엄마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준호가 온다고요? 엄마 사랑해요. 늘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 김미정님께 이 편지를 바칩니다. DJ가 편지 읽기를 마쳤어요.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준호 씨, 어머니께서 이 방송을 들으셨길 바랍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라디오 들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엄마 들으셨구나. 다행이에요.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많이 많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라디오에서 나온 준호의 편지가 계속 생각났죠. 저녁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루가 있었어요. 꺼내서 탁자 위에 놓았죠. 하루야, 들었어? 준호가 온대.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했죠. 하루는 이미 멈췄으니까요.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준호를 원망했을 거야. 그랬으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고. 하루를 쓰다듬었어요. 작고 차가운 기계였지만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고마워, 하루야. 정말 고마워. 그때였어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의 불빛이 잠깐 켜졌어요. 희미하게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만에요. 미정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환청인가 싶었죠. 하루야? 너야? 네. 잠깐만. 착동돼요. 불빛이 깜빡였어요. 완전히 꺼지진 않았죠. 어떻게? 멈췄잖아. 마지막. 힘이. 남았나 봐요.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하지만 들렸습니다. 하루야, 괜찮아. 무리하지 마. 미정님, 행복하세요. 응, 행복할게. 준호 씨, 잘 부탁드려요. 알았어. 엄마가 잘할게. 불빛이 점점 약해졌어요. 마지막 힘을 쓰는 것 같았죠. 하루야, 사랑해. 처음 하는 말이었어요. 기계한테 하는 말이 이상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불빛이 완전히 꺼졌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었습니다. 한참을 하루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잘 가, 하루야. 넌 정말 좋은 친구였어. 하루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평생.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죠. 준호가 오면 같이 저 노을을 볼 거예요. 손잡고 산책도 하고요. 그동안 못한 이야기도 많이 할 겁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조용한 멜로디였죠. 따라 부르며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준호가 곧 올 거니까요. 그때까지 잘 지내면 됐죠.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 대신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DJ가 말했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엄마 오늘 행복했어.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요, 엄마. 매일 행복하세요. 너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하루가 생각났습니다. 준호도 생각났고요. 하루야, 내 말이 맞았네.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나를 사랑했어. 항상 사랑했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창문 틈새로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은 편히 잤습니다. 꿈속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하루도 있었죠. 셋이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준호가 말했어요. 응,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하루가 말했죠. 우리 모두 행복하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꿈은 따뜻했어요. 아침까지 이어졌죠.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죠. 좋은 아침. 혼잣말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좋은 아침 아들. 답장이 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라디오를 켰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따라 부르며 아침 준비를 했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웃고 있더군요. 괜찮아, 김미정. 넌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괜찮았습니다. 하루는 떠났지만 그 마음은 남았어요. 준호의 사랑도 여전했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준호가 있고 하루의 추억이 있고 앞으로 올 행복한 날들이 있으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흘러가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침이 계속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루가 남긴 마지막 선물처럼요. 사랑이 담긴 내일들이요.